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8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비싸더라도 반드시 인구 증가 지역 인근 땅을 사라.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의 장충식 기자가 2012년 4월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보상비만 1,400억,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 하남시가 시내 3.9km 구간의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면서 총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제2의 황금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와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초이동 일대 감일에서 초이 간 3.9km 광역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자를 지난 2월 1일 선정하고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2천억이며 도로 1m를 공사하는데 5천만 원 넘게 쏟아붓는 셈입니다. 여기에 시는 철거 가구에 신장동 일대 이 사업 부지에 건설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까지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남시도 성남시 같이 보상, 성남시의 경우 공원로 1.5km 구간의 도로 공사를 하면서 무려 3,05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보상비 외에 토지와 건물주에게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공공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같습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의 박진우 기자가 11월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잠실 5단지 70층 랜드마크된다. 송파구 최고층 단지로 변신. 송파구 잠실동 5단지 재건축. 위치는 잠실동 27번지 일대. 면적은 35만 8,077제곱미터, 10만 8천 평에 달하고 규모는 41개동 최고 70층입니다. 가구 수는 6,303가구며 그 중에서 임대도 587가구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276%에서 303%이고 용도도 변경이 됩니다. 신천초등학교는 현행 용지가 유지가 되고 신설초등학교 용지를 폐지하며 중학교 용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2.51제곱미터는 지난달 12일 29억에 손바뀜하면서 연초 23억보다 6억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 연합뉴스의 이혜용 기자와 박영서 기자가 11월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41년 수금 풀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다음,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안쪽 빈자리는 고양시 대곡지구와 시흥시, 하남시 감북지구만 남아있다. 다음 달에 하남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미사섬의 스타월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또 캠프 콜본 미군 부대 8만 평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북지구 원도심을 첨단 주거 업무 자족도시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납니다. 12월에 도시 계획이 발표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FRB에서 연말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지금보다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교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오철, 오공, 오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철은 전철 5개로서 5호선, 3호선, 9호선, 위례 신사선, GTX D 노선을 말하고 5고는 고속도로 5개로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5광은 5개의 광역도로를 말하며 동남로 개설과 국도 43호선, 교산지구, 동남로, 동서간선도로 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호대로와 서하남로, 그리고 황산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말하며 국도 43호선은 8차로로 확장을 할 겁니다. 다음 제2경부선 고속도로의 초이 IC 근처에 퓨처밸리가 40만 평이 들어가는데 2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바이어들이 많이 오며 지원 용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호텔, 음식점 등 자족도시가 목표입니다. 산업단지 인접해서 상업시설이 필요하고 복합 용지를 하남시가 자체 개발합니다. 일자리는 전부 서울에 지금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남시가 베드타운이었습니다. 하남시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주된 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퓨처밸리도 입주 후에 전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 동남로 8차로가 건설이 되며 과거에 12억 용역을 줘서 감북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문화재평가를 비슷하게 앞으로 하게 됩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 후에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데 모든 중심이 서울 송파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빈 땅이 없지요. 땅은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놓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퓨처밸리와 초이 IC 자족시설 옆에 그 중심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하천이 또 프리미엄입니다. 뷰도 좋습니다. 2040 도시개발 추가 발표가 될 것인데 하남시에서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초이 감북 도시개발에 첨단 주거 업무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와 교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에 3년이 걸렸습니다. 토목공사에는 3, 4년 정도 걸리고 토목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보상 완료 후에는 도시 설계 도면이 나오죠. 신도시 개발에는 총 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선교통, 금년도부터입니다. 선교통 후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대장 1지구 옆에 대장 2지구도 개발 예정되어 있고 용인 고기동이 앞으로 좋아집니다. 대장 1지구 개발 후에 성복동, 고기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운호수 일대에 롯데 아울렛과 백운지구가 들어갔죠. 백운지구에서 고기동으로 터널을 뚫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동 땅값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도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총선이 있지요. 그리고 2027년도에 대선이 있고 아시안게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18개월마다 각종 호재가 생깁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의 서해선 전철과
GTX-B 노선, GTX-D 노선이 들어갑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보이는 지역 땅은 땅값이 앞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미 개발지는 언제 개발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오늘의 방송 주제인 비싸더라도 반드시 인구 증가 지역 인근 땅을 사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땅 투자는 큰 공간에, 집 투자는 작은 공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큰 공간은 자연 환경의 조건, 즉 공기가 문제가 되고, 작은 공간은 각양각색의 건물들, 부동산의 배치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 부동산 입지를 개척하는 사람들, 입지와 용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자리, 잠자리, 놀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는 상업 및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유동 및 노동 인구와 직결이 됩니다. 잠자리는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주거 인구를 분만하게 됩니다. 놀자리는 녹지 지역과 관련되어 관광 인구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면 입지는 일자리, 용도는 공업지역, 인구는 노동인구를 말하며 생산 가능 인구인 15살에서 64세까지를 말합니다. 셋째, 땅값 오르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증가 현상과 개발 청사진 발현, 새로운 부동산 업소의 발견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 인구 증가의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면 도시 개발과 택지 개발, 즉 인구 증가 요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 일대의 땅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교통 개선되는 것, 주거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말하고, 그리고 직주 근접형 부동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거 및 노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개발의 가치와 보존의 가치. 과거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인 부안이나 모래시계 촬영지인 정동진에 투자했다가 물먹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투자자가 정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성에 투자를 하거나 개발계획 적립 과정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경치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가평군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정치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 화성, 용인, 성남, 수원 일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존의 가치는 예를 들면 풍치지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토지 투자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높은 맹지를 선정하라. 2번,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랜드마크 발견이 급선무다. 3번, 주변 상가 공실률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라. 4번,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대기업에 대해 연구를 하라. 5번, 비싸더라도 반드시 인구 증가 지역 인근 땅을 사라. 싸다고 반드시 황금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6번, 과거와 달리 소액 투자자들도 토지의 품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비싼 땅과 싼 땅의 특징이 같다면 큰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7번, 건물, 즉 지상물과 인구, 즉 인물이 둘로 분열되어 있는 곳에서는 분할 작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은 지역 해물덩어리로 잔존할 것입니다. 8번, 대지는 실수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부동산으로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는 부동산입니다. 9번 상대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겠다는 전술을 쓰시기 바랍니다. 10번 내 땅 지주 힘을 알아보듯 대기업 힘도 알아보라.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289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